자, 이제 축구토토 8회차 프로토 16회 프리미어리그 빅6 외의 클럽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,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번 회차에서만큼은 축구토토 8회차에 등록된 경기들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. 이번 회차에서만큼은 축구토토 8회차에 등록되어 있는 4개의 경기만 제가 승부 예측을 진행한다는 걸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 번리 대 본머스 경기인데, 번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. 리그 3승 1무, 그리고 그 상대가 맨유, 레스터, 그리고 아스날, 이 팀들 상대로 이런 성적을 냈다는 거, 특히나 2실점밖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돋보이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문제는 직전 경기에서 우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다는 거, 아직 출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반스 선수 역시 탈장 수술로 아직 복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구드문드손 선수가 이번 경기에 복귀할 것 같다는 것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기존에 출전한 로드리게스 선수의 폼도 나쁘지가 않다. 그리고 우드 선수와 교체된 비드라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.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반면에 본머스의 경우에는 본머스도 페이스가 괜찮긴 해요. 2승 1패. 하지만 이 2승이 모두 홈 경기에서 치렀고, 번리에 비해서 상대가 약간은 좀 나름대로 좀 수월했던 상대였다는 거.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력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. 특히나 프레이저, 칼럼 윌슨, 해리 윌슨, 이런 선수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머스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꽤 있다는 거. 다만 본머스가 현재 원정 4연패, 거기에다가 직전 경기에서 복귀한 조슈아 킹의 경기력이 좀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. 이 스피드나 아니라면은 빠르게 침투해가는 것이 조슈아 킹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점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. 자, 현재 번리의 기세가 확실히 만만치가 않다는 거,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번리의 승리를 예측하다. 축구토토에서는 저는 이번에 승리와 패배 투픽으로 좀 가봐도 되지 않을까. 본머스의 공격력 한방, 그리고 본머스가 어쩌다가 뜬금승을 거두는 경우, 제가 노리치 경기에서도 그걸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죠. 저는 정말 빌어먹을 이 느낌으로 승리와 패배 이렇게 투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경기인데, 크리스탈 팰리스의 벤테케 선수가, 이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도 득점이지만은 침투하는 모습, 그리고 슈팅 감각이 좀 살아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걸 필두로 해서 벤테케의 타겟맨 역할도 나름대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뉴캐슬 상대로 홈 경기에서 1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것도 꽤 괜찮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. 여기에 자아와 아예호 선수까지 좀 터져준다면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에 승리 거둘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다. 다만 최근 홈 경기 성적이 1무 2패 좀 안 좋은 성적, 그리고 수비수 톰킨스의 부상, 여기에 반 아놀트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수비력이 좀 저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좀 안 좋은 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특히나 뉴캐슬의 경우에는 양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막시맨과 알미론 선수가 스피드가 좋잖아요. 이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력이 나름대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그리고 존조 쉘비, 게일, 무토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, 이 점 역시 뉴캐슬에게 있어서 좋은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문제는 원정 성적이 최근 안 좋다. 2무 3패, 2무 3패로 좀 부진한 데다가 확실히 수비력이 좀 떨어진다. 수비력이 좋았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진다. 수비력이 너무나도 침체된 뉴캐슬이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탈 뉴캐슬, 이 침체된 두 팀의 페이스, 요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상대 전적에 약간은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.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으로 좀 가볼 생각입니다. 그래도 벤테케 활용한 이 공격이 나름대로 통할 것 같은데, 뉴캐슬의 한 방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승리와 무승부로 가볼 생각입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셰필드 대 브라이튼 경기인데, 셰필드가 최근 리그 성적이 괜찮아요.
맨시티에게 패배했던 거 제외하면은 3승 1무 그리고 3실점만 허용했다. 셰필드의 페이스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셰필드의 강점. 특히나 경합 상황에서 득점력이 괜찮다는 거. 혼전 상황에서 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셰필드의 강점. 하지만 역습 당했을 때 수비수가 좀 부족하다. 역습 당할 때, 갑작스럽게 당할 때 수비가 2명 정도밖에 수비 진영에 없다는 게 약간은 좀 단점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 6경기 무승이에요.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리그 6게임 무승입니다.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2무 3패. 부진하다. 원정 성적이 또 떨어져 가고 있다. 다만 아론 모이를 중심으로 한 이 공격이 번뜩일 때가 있다. 직전 경기에서도 아론 모이를 상대로 이렇게 패스를 통해서 좀 잘 활용이 된 적도 있고 아론 모이의 측면 크로스도 꽤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한방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. 그렇다 할지라도 상성상 왠지 셰필드가 이번 경기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무승부로 가볼까 생각을 했었다가 역시나 셰필드의 페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셰필드 승리로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사우스햄프턴 대 아스톤빌라 경기인데 사우스햄프턴이 지금 부상자가 또 생겼습니다. 레드먼드, 발, 워커 피터스. 측면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세 선수가 이번 경기 결정하게 된다는 거, 측면 쪽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약간은 좀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우스햄프턴의 확실한 스트라이커 데니 잉스 선수의 득점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다. 지금 현재 잉스의 폼이라면 아스톤빌라의 골문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최근 홈 경기 토트넘 상대로 승리 거둔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1승 1무 3패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게도 좀 홈에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또 빈번해지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경우에는 수비수 밍스 선수가 편도 선염에서 좀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. 그리고 잭 그릴리시 선수가 여전히 필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레이나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의 현재 상황도 좀 만만치가 않다. 다만 최근 사우스햄프턴 상대로 3무 3패로 열세 인정, 그리고 원정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것을 좀 부정적인 여건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.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사우스햄프턴의 아스톤빌라 상대 무패는 이어지겠지만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,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,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